자, 제자 여러분 39강 들어왔습니다. 조동사 will부터 시작됩니다. 뭐 will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미래의 조동사 will이죠. 가장 흔한 용법이고요. will에 또 우리는 이 시제를 공부하면서 will이 미래 시제에 쓰일 때 이걸 뭐 예문에서 뭐 너무나 신물나게 많이 봤죠. 그래서 will 하면 일단 미래 조동사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의 교재를 통해서 또 이제 미래로 쓰이는 will 단순 의지 미래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제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됐지만 자 2번 한번 보시죠.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will과 woul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이 딱 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래조동사 will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게 가장 will이 많이 쓰이는 용법이고 그러나 will이 현재의 불규칙적인 습관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would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문 보시죠. He will often come on Sundays가 있어요. on Sundays가 있죠. 일요일마다 그는 종종 오곤 한다. 그래서 특히 이 부사 often 같은 경우가 이 will과 연결이 되고 on Sundays, every Sunday 이렇게 일요일마다 일요일날에 이러한 시간 부사하고 연결이 될 때 문맥 속에서 현재의 습관도 will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맨날 미래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는 일요일날 종종 오곤 한다. 두 번째는 I would often take a walk before breakfast. 나는 아침 먹기 전에 종종 산책을 하곤 했다. 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would 이런 또 의미도 있고 3번 would가 wish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wish to는 지금 현재 시제 형태로 나타내어지고 있어요. 지금 과거 시제 형태인가요? 현재 시제 형태죠? 그렇습니다. would가요 현재의 희망, 소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말씀드렸듯 그 과거 조동사가 현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I would not miss this chance.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would가 현재의 희망, 소망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If you would be happy, be good and honest. 네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be good, 마음 착하게 먹고, honest, 정직해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would는 현재의 시제적 입장에서 미래의 희망, 소망을 나타낼 수 있다. would가 무조건 will의 과거형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잖아. 왜 would가 왜 공손한 부탁을 나타낼 때 Would you do me a favor? 오케이? 부탁 하나 들어주실래요? W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꿔주실래요? would가 공손한 부탁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4번 주어의 강한 의지, 주장, 고집, 거절. will은 현재의 강한 의지, 주장, 고집, 거절. would는 과거의 강한 의지, 주장, 고집, 거절입니다. The door will not open. The door won't open. 이것은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도 문맥적으로 쓰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문은 잘 안 열려. 이런 경우로 쓰이는 경우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문맥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will이 현재의 이렇게 무생물의 강한 고집 혹은 생물의 강한 고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그는 he'll have everything in his own way.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지나 주장, 고집, 거절 역시 will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 같은 경우에 문이 왜 빡빡해가지고 잘 안 열릴 때 이거 문 잘 안 열리네 이거 문이 잘 안 열리려고 그래 이거 어색하잖아. 이거 문이 잘 안 열리네 삐걱삐걱하네. 이게 그때 the door will not open 이런 표현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the horse would not move at all. 그 말은 at all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 주어가 말이죠. 과거의 강한 고집을 또 나타내고 있네요. He would not help me. 그는 도무지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과거의 고집이네요. 그렇죠? 거절까지 가겠죠. 이것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런 뉘앙스적 의미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것들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기보다는 독해할 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will만 보이면 무조건 미래만 생각하는 제자 여러분들. 이 예문들 보니까 그 생각이 싹 가셨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두면 will 공부 잘한 겁니다. 5번 슈드의 용법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만 개. 이 슈드는요. 이 의무는 의무인데 must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must가 의무로 쓰일 때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적 의무입니다. 근데 should는 당위적 의무예요. 당위라는 게 뭐냐? 당연히 해야 할 행위, 이 당위입니다. 예문 보시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든가 혹은 obey라는 것은 따르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거든. 법을 따라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죠. 그렇죠?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런 뉘앙스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문에서 즉 주어 동사 절이 하나밖에 없는 문장에서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나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한국말로는 사실 그게 그 뜻이에요. You must go there나 you should go there나 강제성이 있다 없다의 차이일 뿐이죠. 넌 거기에 가야 한다는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강제적이라는 것은 딱딱하죠. 또 굉장히 표현할 때 거북스럽습니다. 강제성의 must는. 그래서 이런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must하고 should인데 이 파생적 의미, 이 응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must보다 should가 굉장히 많이 응용되어서 쓰입니다. 당위적 의무이기 때문에 기분도 안 나쁘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should이기 때문에 must보다 그 활용되는 용법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재에 이제 또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예문 일단 이 1번 예문은 당위적 의무, 즉 인간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이는 should입니다. 공부했고 워낙 중요한 그 should의 PP라서 다시 공부하는데요. 과거에 대한 유감, 후회, 비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회, 비난을 우리가 should have pp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즉 과거에 이 you라는 이 상대방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you가 I로 바뀌어. 그러면 I should have worked harder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 그렇죠? 3인칭이 되면 비난. 그리고 이제 2인칭이나 3인칭이 되면 비난이나 유감. 이렇게 1인칭이 되면 역시 뭐 후회나 유감. 유감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감이다. 네가 안 해서 유감이다. 내가 유감이다니까 뭐 유감 같은 경우는 인칭에 관계없이 다 뭐 쓸 수 있는 말이고 1인칭일 경우에는 후회가 또 이제 좀 어울릴 경우가 많고 2인칭, 3인칭일 경우에는 이 비난의 또 의미가 이렇게 곁들여지는 그런 이제 뉘앙스 차이. 어찌됐든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칭에 관계없이. 근데 밑에 풀어 놓은 거 보세요. I'm sorry 말. 난 유감이다 말이야. 네가 과거에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work이라는 것은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공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할 때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너는 일을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도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should 다음에 부정어 not을 쓰면 됩니다. You should not have married her. 너는 그녀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얼굴만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그냥 얼굴 뱀뱀한 거 그냥 그것만 보고 너 결혼해가지고 너 지금 이리 쫓겨나와서 살고 있잖아 이 자식아. 너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반대로 너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어. 왜 그 착한 여자 버리고 말이야 이 나쁜 자식. 그럴 경우에는 not을 빼야 되죠. You should have married her 하면 너는 그녀와 결혼했어야 했어. 즉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을 나타내죠. 오케이? 그런데 with ought가 보이죠? ought나 should나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어 not의 위치 ought not 이렇게 ought 바로 다음에 온다라는 거 ought to not 하면 안 됩니다. 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를요. You ought to have worked harder로 바꿀 수 있어요. 즉 should 대신에 ought 집어넣으면 돼요. You ought to have worked harder나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어떤 조동사만 또 따로 뽑아내서 챙겼어요. 이 프린트물로. 그러나 완벽한 이재원 선생님은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 들어가서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삼!